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패션 산업, 그리고 지나친 육식,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우리가 딛고 사는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한걸음,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안들을 오늘 시사토크에서 모두 훑어드립니다. 이에 앞서 최근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카카오인데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떤지, 플랫폼 기업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톱파봅니다. 시사토크 1부 최영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국내 계열사만 118개를 거느린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요. 시총이 며칠 새 몇 조가 날아갔다, 또 초심을 잊고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변호사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핀테크 기업, IT 기업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카카오가 대기업이 되고 또 이렇게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나갈 동안 지금껏 정부에서 별말이 없다가 왜 이제야?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 현대 시장에서의 가장 큰 폐해는 사실 독과점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21세기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사실 가장 큰 기업이 됐고, 이러한 IT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제 삼성, 현대, SK, LG 같은 어떠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잔상이 너무 깊게 남아 있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꼬꼬마 아니냐. 니네들은 IT 혁신이 아니냐. 니네들은 벤처 기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어떠한 기술의 변화, 어떠한 사회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서 이 기업들이 어느새 대기업이 된 거고, 이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 카카오의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는 사실 카카오 회장이 됐었거든요. 삼성 회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좀 제기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하면서 카카오와 가장 큰 마찰을 빚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택시 업계인데요. 관련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전주의 한 사거리. 빠르게 오가는 차량들 속에 카카오 택시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지난 2015년 택시업계에 발을 들인 카카오는 최근 6년 만에 전국 택시 예약 서비스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전북에서도 카카오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전체 택시 8,300여 대 가운데 4분의 1은 카카오티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의 매출의 3.3%를 배차 수수료로 내는 가맹택시는 600대, 한 달에 99,000원을 내고 카카오로 호출만 받는 멤버십 택시는 1,500대가량입니다. 다른 플랫폼보다 이용자가 워낙 많은 탓에 카카오를 통하지 않으면 손님 태우기가 힘들다고 택시기사들은 말합니다. 네,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가 없다 보니까 힘들죠. 처음엔 없다가 생긴 수수료율이 3.3%, 지금은 4.8%로 올랐습니다. 택시업계는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합니다. 중개인이 생기면서 3.3%의 중개인 수수료 1.5%를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8%인 거예요. 기사들만 죽어나는 거겠는데. 최근엔 카카오가 가맹택시에만 호출, 이른바 콜을 몰아줘 배차 차별을 유발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가맹점이면은 콜이 많이 나오죠. 한 10개 나오면 7개는 가맹점이 가져간다고. 카카오 키블 애들이나 카카오 가맹점이나 가맹원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좀 괜찮아요. 수익이 안 좋아요. 근데 멤버십도 별로 힘들어요. 멤버십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배차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카카오 덕을 보는 줄 알았더니 갈수록 수수료도 너무 많이 떼는데 또 이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그야말로 카카오가 소상공인들을 올가매는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졌는데요. 김범수 의장이 상생 협력 방안 내놓겠다, 사업 일부 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첫 타깃이 됐습니다. 택시 예약 서비스의 무려 80%를 장악할 만큼 과도한 독과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 호출 폐지나 프로 멤버십 가격이나 이런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얼마나 이 독과점이라는 게 무섭고 얼마나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이 사업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2015년에 이제 카카오 이 콜 택시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전화콜로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전화콜로 하면은 콜비를 따로 받았어요. 소비자한테도 받고 기사한테도 받고 이 콜비라는 걸 받아서 카카오 택시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카카오 택시 앱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홍보를 한 것이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홍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도 수수료 없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겠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도 이 사업의 어떠한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는 편리함이지만 두 번째는 수수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콜택시 사업, 호출 택시 사업의 90% 넘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시점에서 어느 순간 이 택시 기사분들한테도 돈을 받고 저도 사실은 무료였던 서비스가 지난번에 집에 9시 넘어 10시쯤에 집에 가는데 이게 그 돈을 내지 않는 이 추가 수수료 없는 택시는 안 잡히고 이 추가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택시도 잡히는 거 실질적인 유료화가 된 거죠. 이렇게 유료화하면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독과점의 폐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실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대표적인 금융이나 이번 미용실이나 이런 데까지 지금 진출해서 사실 기존의 대기업이 문어발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카카오는 지네발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요새는 카카오 당했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시가 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 호출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없애고 또 지역 화폐로 결제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또 플랫폼 업체들과 경쟁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견제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런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면 응원과 지지를 좀 원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독과점 어떠한 대기업에 맞서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 하면 취지가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사업을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지자체에서 콜택시 사업도 했고 플랫폼 사업을 같이 이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IT 시장의 플랫폼 사업이 쉽게 거기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카카오톡만 해도 카카오만 해도 어떠한 그 택시 어떤 호출의 업무가 사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이 카카오톡이란 SNS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서비스가 파생되는 거고 그중에 콜택시 사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건데 어떠한 이 편의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앱을 하나 더 깔라고 지자체에서 앱을 하나 더 깔라고 하고 수수료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앱만 하나 깔고 사람들이 이용만 하고 서버비만 내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어떠한 서비스의 이점이라는 거는요. 네, 근데 비슷한 예로 이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 앱이 있죠.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세금 낭비다. 혹은 공공이 나서는 것보다 기업을 적당히 규제하면서 또 풀어줄 건 풀어주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아마 배달의 명수라고 해서 아마 효과를 톡톡히 봤죠. 홍보 효과를 아마 톡톡히 봤을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인 경기도지사가 군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도 이걸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달의 명수가 엄청 그 광역 단위에까지 퍼지면서 타 지자체가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배달앱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그러니까 작년 5월, 2020년 5월에 출시를 했고 지금 시간은 한 2020년 3월에 출시를 했고 시간 한 1년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사업 자체에서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산에서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은 군산상 상품권, 지자체 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상품권을 싸서 여기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자체 상품권은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서 지자체 상품권을 살 때 5%, 10%를 사실 보조금으로 줘서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게끔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배달앱 자체로는 수억대 사업이지만 지금 이 사용하는 것 자체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지금 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은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사실 이 아까 똑같이 제가 카카오 택시와 마찬가지로 비견한 예가 지금 이 배달앱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앱을 깔아서 이거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서 유인을 하고 이 수조 원 시장, 수십조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 앱을 어떻게 운용하냐는 사실은 이 기업들이 치열한 고민 끝에 만든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앱 하나 깔면 사람들이 이용하겠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예.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쉽게 생각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안 될 거예요. 아마 힘들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덕을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기업이 될지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규제가 만들어질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외식도 자유롭지 않은 요즘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음식 포장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택배 주문량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고통받는 지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조금 특별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라도의회 이명현 의원, 또 JTB 전주방송 대표 캐릭터 꾼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시사 토크가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오늘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꾼따를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그런데 이 토요일 아침에 시사 토크 틀었다가 이게 애니메이션인가 하고 착각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꾼따가 시청자분들께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슈퍼 울트라 액션 히어로 꾼따입니다. 네, 고향은 꾼따다 별에서 왔고요. 네, 현재 JTB 전주방송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꾼따 히어로즈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요. 예. 사실 세 분은 이번 추석 어떻게 보냈는지 좀 궁금한데 왜 추석 되면 과대 포장으로 몸살을 앓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받은 선물들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대 포장되는 것도 많고 아깝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또 고향 방문 환영한다면서 현수막 길거리에 참 많던데 이거야말로 좀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언제든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때 이 추석처럼 큰 명절을 앞두고는 미리 좀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홍보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추석 명절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됐더라면 우리 도민들한테 환경을 좀 아끼고 전략하고 또 분리배출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확실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같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추석 과대 포장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좀 심해지지 않았나 포장의 어떠한 이 틀이 요새는 더 포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뭐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얘기들이 아니라 아예 만들 때부터 좀 이걸 그렇게 과대 포장에 대해서는 좀 못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꾼따는 이번 추석 명절이 처음이었나요? 첫 명절이었나요? 지구에 와서 맞는?
저는 원래 지구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 추석 명절에 과대 포장, 뭐 쓰레기 대란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겠네요. 네,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예, 특히 계속 나오는 문제가 과대 포장 문제인데, 예, 그 선물 박스는 다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재활용은 다 종이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물 세트 박스가 다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코팅을 하면요, 이 종이를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재활용을 하고 싶은데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건 국가적 차원으로다가 기업에다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꾼따는요, JTB 전주방송이 자체적으로 만든 캐릭터로 현재 내 지구를 살려라 라는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웬만한 지구인보다 더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려 노력한다는데요. 벌써 캠페인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와, 또 눈 뜨고 자네. 아, 근데 이 쓰레기들은 또 뭐야? 안 되겠다. 이 히어로 뿡따가 처리해야지. 자, 먼저 컵라면 용기를 레이저로 야! 과일 포장지 야! 이제 한꺼번에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것만은 안 돼! 아이, 깜짝이야. 야! 넌 이게 쓰레기로 보이냐?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자원이라고. 지구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4단계로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단계 비운다. 우선 유리병, 금속캔, 우유팩 등은 안에 든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2단계 해군다. 내용물을 비웠으면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음식물은 깨끗하게 헹구거나 닦아서 배출합니다. 3단계 분리한다. 종이박스에서 테이프를 떼거나 페트병에서 라벨을 분리하는 것처럼 재질이 다른 부분을 제거해야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섞지 않는다.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섞으면 안 되는 것처럼 종류별, 재질별로 잘 구분해서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세척이 어려운 용기, 과일망, 칫솔, 볼펜 같은 문구류는 재활용이 안 되니 종량제 봉투에 꼭 버려주세요. 지구를 위한 선택, 우리를 위한 실천입니다. 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캠페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적절히 잘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구분 두 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꽤 오래전부터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하면서 아직도 이게 제대로 분리수거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우리 그 아이스팩 그리고 팩 건전지 이걸 어떻게 버려야지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아이스팩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아이스팩을 뭐 7개를 가져오면은 뭐 화장지를 하나 주겠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 우리 전주시나 몇 개 지자체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는 전체가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우리나라 많은 가정에서 가사 분담 중 남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책자를 유심히 봐야 사실 이게 공부를 해야 알지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모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좀 플라스틱 그냥 대충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갖다 버렸는데 요즘은 그게 좀 홍보가 좀 많이 돼서인지 플라스틱도 뭐 라벨을 다 뗀다든지 비닐을 다 제거한다든지 겉에 붙은 나무나 종이를 다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어렵고 실제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대로 버리면
모두 다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못 버리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혼합이 안 되게 음식물 외에는 혼합이 안 되게 했을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대부분 다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좀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 하나가 다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노력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추석 명절 전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두 가지 과대포장 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과대포장을 좀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누군가한테 선물을 전달하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좀 보여주는 네.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자원의 낭비뿐만이 아니고 또 일반 쓰레기 양을 너무 많이 늘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점검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올 9월 6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아마 점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알고 조금 놀랐던 게 여러분 즉석밥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요새 간편해서 가정에서 많이 드실 텐데 이것도 사실은 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품인지 혹은 일반 쓰레기인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는데 꾼따가 캠페인에도 직접 참여를 했잖아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그 플라스틱을 버릴 때 그 음식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확실히 뭐 시켜 먹을 때 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으시겠지만은 설거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음식물들 버리고 그걸 다 설거지를 해줘야 그래야 그게 자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그냥 이게 플라스틱인지 투명 페트병인지 또 투명 페트병을 또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잘 알고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환경 문제가 인류에게 닥친 위기의 가장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현 의원님께서 최근 의미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전라북도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가장 먼저 접근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전라북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없애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는 그런 민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가축의 사료를 먹이고 가축이 그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메탄, 그리고 가축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나 메탄,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런 통계를 제가 보게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육류를 섭취하는 비율을 조금 줄여준다면은 가축 사육하는 것도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관심을 갖게 만들므로써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사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에게 사료가 아니고 건초더미를 먹인다면은 또 그게 좀 많이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우리 네. 유기농 농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좀 환경을 좀 생각해서 바꾸어 준다면은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우리 환경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될 우리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좀 달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 섭취를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육류를 섭취하더라도 채식, 야채와 같이 섭취함으로써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원 취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혹은 평소에 채식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표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2050 우리 탄소 중립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산업적인 면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비산업적인 부분에서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먼저 우리가 이런 식생활도 우리 식습관도 이렇게 바꿔 나가려면은 우리가 다 큰 어른들한테 기존에 오랫동안 돼 있던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자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아이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그런 식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는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도지사의 책무로서 우리 채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어서 도지사가 책임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채식 문화 활성화를 하게끔 만드는 방향들을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좀 담아봤는데요. 비근한 예로 우리 채식 음식점에 관한 예를 들어서 채식 음식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채식 음식점들에게 모범 음식 인증 패를 수여한다든지 그 또한 그 식당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선 채식의 날을 지정을 해서 실천함으로써 그 또한 채식문화 활성화를 하는데 크게 좀 도움이 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방향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 속 습관 하나 그리고 식생활을 의식적으로 좀 바꿔보자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의 파란별, 지구를 지킬 든든한 힘이 된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또 만나보시죠. 네, 이곳은 전북 최초 제로웨이스트 샵으로 이제 포장 용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전주의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이거는 샴푸바입니다. 샴푸바요? 그럼 이게 제가 집에서 쭉쭉쭉쭉 짜서 쓰는 그 샴푸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거야. 네, 비벼주세요. 예.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 통은 만들어지는데 5초고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려요. 썩는데 500년이 걸려요? 사장님, 저 열매는 도대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같아 보이는데. 무한자나무 열매로 네. 소프넛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넛이요? 네, 네. 소프, 비누와 넛 열매를 합성한데요. 네. 이제 세제로 사용되는 열매입니다. 저게 세제예요? 네. 우와, 이거 먹었으면 입에 거품을 뿜었네요. 이것도 뭐예요? 병뚜껑 엄청 무거워요. 엄청 많아요. 플라스틱 병뚜껑이 이렇게 많아요?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환경운동에서는 치약자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치약자개를 가지고 환경운동 기금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 재료로 만든 세제입니다. 와, 친환경 재료로 만든 세제. 우와, 지구 환경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일단 합성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수질 오염이 조금 덜 하죠. 와, 차장님,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면에 밀랍을 입힌 다회용 랩이에요. 이거는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을 일회용 랩을 대신해서 이제 싸가지고 냉장 보관할 수 있는 밀랍 랩입니다. 사용 빈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사용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세척해가지고 건조시켜 놓고 보관하시면 되세요. 와, 일회용 랩을 한 100개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가 아니라 더 아끼죠. 네, 제로 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매장이 활성화가 되면 플라스틱 배출량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거나 일회용품을 쓰더라도 다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자.
라는 게 이제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떠한 지금 이 시대에 이 플라스틱이 가져다 주는 효용이라는 건 너무 값싸고 편리하다는 데 있어요. 네. 사실은 한번 쓰고 버리면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내가 뭐 뒷감당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이런 사실 편리함을 어떻게 줄여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로 웨이스트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로 웨이스트 매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소비자들이 그걸 감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런 매장들에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니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도 그것을 소비자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는데 마음들이 돼 있지 않으면은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함만 추구하고 있던 우리한테 그것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매장들이 더 확대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뭐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아니면 전주 푸드 매장 또 인근에 있는 뭐 완주 노컬 푸드 매장 이런 매장들에서 먼저 좀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테이크아웃 많이 하시죠. 이 코로나19로 위생관념도 보다 철저해지면서 다회용기 사용이나 아니면 텀블러 사용 가치 이런 것들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라도에서 이와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어서 오세요.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지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그 도청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서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명해 서명 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돼요. 와, 이거 일회용품 걸렸어. 일회용품이다. 최초 이쪽으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아셨나요? 몰랐어요? 좀 정보망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하셨는데요. 청산해야 안 되니까. 근데 앞으로 저희의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좀 사용하는 편. 그럼 일회용품이 이제 사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근데 노력하고 있었어요. 노력하고 일회용 예. 품 하나 가지고 일주일 쓰고 그랬어요. 청사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이제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어디 이제 반발심 안 생깁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당연히 해야 있었어요. 돼. 서명해 주세요. 서명, 사인. 평소에 일회용품 얼마나 쓰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 좀 이제 배달이 많다 보니까 좀 양이 늘어나긴 했는데 예. 재활용 많이 해야 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고 싶어 먹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리수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자, 일회용품 사지도 쓰지도 맙시다. 네. 이 꾼따가 실제로 여기 갔다 왔는데 현장의 열기나 호응 어땠나요? 예. 영상에 녹색의 멋진 남자가 나와서 잠시. 예. 자, 예. 그때가 아침 7시였단 말이에요. 출근 시간대인데 다들 바쁘실 거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경품까지 거니까 아주 그냥 신이 나서 하시던데요. 정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꾼따도 덩달아서 좀 더 신났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17년 기준 2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분리배출을 잘해도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땅에 묻혀서 지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친환경 플라스틱을 제조하거나 혹은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도의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느 날인가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일회용 빨대가 한 해에 얼마나 사용될까, 그리고 저게 재활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의외로 일회용 빨대가 그 재활용품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가 왜 재활용품이 아니지?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녹여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옛날 밀집이었죠. 밀집 빨대 또는 친환경 곡물로 만들어진 빨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될까? 또 이걸 지원하게 만들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또 구입해서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방금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싼 가격에 구입해서 쉽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일정 부분 세워서 시범적으로 전주 갱리단길을 일회용품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전라북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함께 같이 좀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산돼서 우리 모든 우리 일회용품들이 일회용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재활용되고 또 재활용을 떠나서 재사용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꾼따 우리가 사실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은 용어는 익숙한데 이게 정말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꾼따가 이 리사이클링에 대한 과정을 좀 소개를 해줄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의 꾼따 유튜브 채널에서 그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바랍니다. 네. 이 걷기 좋은 계절이죠. 가을에 실천하기에 알맞은 환경 운동도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거는 정말 와, 큰 거다, 큰 거, 큰 거. 외책이구네, 외책이구네. 세상에 이런 걸 버리다니. 누가 이런 걸 버렸을까? 야, 30분 만에 이렇게 많이 주웠네요. 청소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또 생활 쓰레기들이 이렇게 오셨다가 버리고 가신 것들이 많이 있네요. 줍기 어려운 쓰레기가 혹시 어떤 거예요? 담배꽁초죠. 담배꽁초는 납작하게 된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조그만 거를 집으려면 거의 손으로 줍고 그래요. 해양 쓰레기에서 그 담배꽁초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분해가 안 되고 그게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뭐야? 이게 바닷물이 밀물이 밀려오면서 이렇게 여기에 쓰레기가 다 모인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아파하고 있어. 별게 다 있네요. 아니, 스티로폼은 썩지도 않는데 이런 걸 왜 버리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요. 회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버리는 순간 그건 관광객의 악당입니다. 응? 버리지 마세요.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차라리 밀물에 또 이렇게 쓸려와서 저희가 주술 수 있어서 그나마 지구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도 다 등셔야 돼요. 이것도요? 이것까지요? 다른 게 뭔데요, 이게? 이게 스티로폼 부서진 건데 이게 바다로 내려가면 물고기들이 이걸 다 먹이로 알고 다 먹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굶어 죽는데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생태계도 파괴되고 이런 거 먹고 자란 애들이 저희 밥상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버린 사람 물고기가 이거 먹어가지고 그 물고기 그 사람이 먹어야겠어요, 이거.
네,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 큰 부담 없이 건강도 챙기면서 환경도 지키는 건데요. 기업이나 동호회 또는 가족 단위로 실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꾼딱 어떻게 봤나요? 예, 곧 있으면은 그래도 단풍도 피고 가족분들끼리 모여서 단풍 여행도 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플로킹을 하면서 한 손에는 그 봉투, 한 손에는 집게 하면서 환경도 지키면서 단풍도 보시고 그러면 매우 환경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뭐 환경 보호, 환경 운동하면 어렵고 불편하고 뭐 좀 되게 먼 거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좀 가까이 있는 어렵지 않은 범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환경 보호, 환경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의원님은요?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고마움을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우리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실천들 어떤 것들 있을지 또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언택트, 비접촉 이런 게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 늘고 그리고 마트조차도 안 가고 다 이제 배달 시켜가지고 물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집 가사 분담 중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인데 엄청 늘었어요, 사실은. 예, 배달 음식 쓰레기, 뭐 택배 포장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2배 이상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어떠한 그 마음적인 어떠한 그 비교상.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엄청 편리한 거거든요. 엄청 저렴한 어떠한 값싼 편리함이라는 게 이 어떠한 포장 재질, 플라스틱 이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 효용과 편리함을 얻고 있는데 사실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아니면 이러한 편리함이 좀 비싸게 해야 되는 방향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상황이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는요? 어떤 예, 생각하셨는지요? 저희가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전략, 우리 전기 에너지 전략 하는데 실천하고 계시고 물을 아끼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는 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략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벌써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게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일로 다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회용기를 쉽게 썼던 것을 이러지 말고 다회용기를 쓰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나는 써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저도 가끔 마트에 가기도 하는데 제가 마트에 가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호주머니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갔어요. 접어지는 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 카운터 앞에서 그 장바구니를 꺼내는 게 그렇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도 되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말 어색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돼. 이런 습관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갖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습관화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꾼따. 네. 이 대표적인 환경 히어로로서 앞으로 더 지구를 위해 어떻게 애써주실 건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 한마디 말하기 전에 저 이명환 의원님께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네. 아까 정책 사업 얘기하시면서 학생들 아이들을 타겟으로 정책을 하신다는 게 정말 저는 큰 공감을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캐릭터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활용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의원님의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콜라보 하시죠. 예. 네, 의원님 오늘 약속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를 활용해 주세요. 네. 예, 꾼따와 친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환경운동은 한 명의 완벽한 사람보다는 99명의 어설픈 사람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 명의 완벽한 외계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지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 예.
어설프지만 도움이 되는 그래도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지구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부탁드려요. 네, 인간이 당면한 가장 위험한 문제, 환경오염. 불편한 진실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 작은 실천의 순간들이 모이면 우리와 미래 세대들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결실이 돌아올 겁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